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결혼 2년차 새댁이에요. 지금이야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결혼 초반만 해도 시어머니 때문에 미쳐버릴 뻔했어요. 사람을 어찌나 괴롭히던지 그때만 생각하면 벌써부터 또 머리가 아파올 지경이라니까요. 남편과는 같은 대학교에서 친구로 오랜 시간 지내다 연인이 되었어요. 학교를 다닐 당시만 해도 서재대에 전혀 관심도 없고 각자 사귀는 사람도 소개해줄 만큼 편안한 친구 사이였죠. 그러다 저는 졸업을 먼저 하고 작은 규모의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딱 1년 다니고 그만뒀습니다. 본의 아니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연루가 됐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이미 법적인 절차도 끝났으니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을게요. 아무튼 저를 성희롱한 그 사람은 당연히 퇴사를 했죠. 문제는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나 분위기가 저를 숨막히게 하더라고요. 일방적인 피해자인 제게 마치 당할 만했다는 듯이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한두 번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심하게 대처한 거 아니냐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딴 인간들 틈에서 제가 눈치 봐야 하나 싶어 바로 사표를 내버린 거죠. 딱히 대단한 회사도 아니라 아무런 아쉬움도 없었고요. 친정 부모님은 이왕 쉬는 김에 여행이라도 좀 다녀오는 게 어떻냐고 하셨지만 전 생각이 달랐어요. 어차피 제가 다시 직장을 구한다고 해도 쥐꼬리만한 월급밖에 못 받으면서 또다시 사람들 틈에서 시달려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싫더군요. 그래서 전 과감하게 아예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게 바로 영상 편집이었죠. 요즘 워낙 1인 미디어 시대 아닙니까? 물론 취미 삼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방송국이나 연예인들도 엄청 많이 시작한 이때 전문적인 영상 편집 기술이 있으면 충분히 전망이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한 번 목표를 정하니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지더군요. 그때부터 낮에는 학원을 다니고 나머지 모든 시간을 노트북 앞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밥도 따로 먹지 않고 영상 작업을 하면서 대충 끼니를 때우는 등 그렇게 제 모든 걸 다 불태웠죠. 그렇게 1년 정도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내니까 어느새 웬만한 방송국 PD들보다 더 잘할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엔 개인 유튜브 하시는 분들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인지도를 쌓아갔고 기업들이나 일부 유명인들의 영상까지 계약하기까지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네요. 20대 후반부터 제 수입은 1,000만 원 전후가 되었고 현재까지도 쭉 그 정도 벌고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전혀 다른 길에 도전을 한 제 선택이 신의 한 수가 된 거죠. 그럼 이쯤에서 남편을 만난 이야기를 해야겠죠? 남편과의 재회는 제가 33살 때 우연히 대학 동기 모임에 참가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그 당시 아무래도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점점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줄어들더라고요. 거기다 돈 버는 맛에 칩거 생활만 하다 보니 더더욱 집 밖으로 나갈 일이 없어지길래 이러다 진짜 히키코모리가 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용기를 내서 참석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막상 친구들을 만나보니 다들 얼굴도 모르겠고 어색하기만 하더라고요. 웃긴 건 남편 역시 저랑 비슷한 처지였다는 거죠. 어쩌다 보니 저희는 모서리에 같이 앉게 되었고 꽤 긴 시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대화가 꽤 잘 통하는 거예요. 당시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그 후로 한 번 두 번 만남을 유지하게 되었어요. 알면 알수록 참 괜찮은 남자라는 생각이 들 무렵 남친이 사귀자고 고백을 하는 바람에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까지 할 줄은 몰랐던 터라 제 직업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그냥 프리랜서 종류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돈이 엮이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저희 사이가 깊어질수록 남편 사람 됨됨이에 반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에게나 예의 바르고 친절하며 특히 제게 보여준 배려심과 헌신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남편과의 결혼을 꿈꾸게 만들었죠. 그렇게 저희는 1년 반이라는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정확한 제 직업과 수입, 그리고 모아둔 재산을 공개했는데 그때의 남편 얼굴을 잊을 수가 없네요. 왜 안 그렇겠어요. 자기 아내가 될 여자가 2억이 넘는 전셋집에 월 1,000만 원도 넘게 번다는데 아마 로또를 맞은 느낌과 비슷하지 않았겠어요? 물론 남편 역시 알뜰하게 돈을 모아놓은 상황이긴 했지만 아무래도 저와 비교할 바는 아니었죠. 저나 남편 둘 다 허례허식을 싫어하는 편이라 간단하게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고 신혼집 역시 굳이 새로 구하기보다 저의 전셋집에서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혼수할 필요도 없고 괜히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대신 남편이 결혼자금으로 준비한 돈은 제가 가지고 있기로 했죠.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그때 이사하는 데 쓰는 걸로 하고 본격적인 경제권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했는데 최종 결론은 이거였네요. 일단 결혼 전부터 남편이 시어머니께 들여왔던 용돈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금액은 정확하게 50만 원이었는데 거기에 30만 원 더 보태서 매달 80만 원씩 드리는 걸로 하는 대신 나머지 모든 경제권은 제가 갖기로 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원하면 언제든 볼 수 있게끔 공유하겠다 약속한 건 당연한 거였고요. 그렇게 저희는 평탄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듯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의 횡포가 시작되었네요. 사실 상견례부터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는 그저 평범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딱히 뭐라고 하시는 것도 없었고, 말수는 별로 없었지만 그렇다고 며느리인 제게 시비를 걸거나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결혼하고 완전히 본 모습을 드러내시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랬어요. 처음 한두 달은 가끔씩 전화 통화하는 거 외에는 그다지 문제될 건 없었는데 저희가 밥은 잘해 먹고 있냐며 반찬을 가져다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감사하다고 몇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 때마다 제가 집에서 컴퓨터 앞에 일한답시고 앉아만 있는 게 마음에 안 드신 모양이었어요. 그전부터 저는 프리랜서라서 집에 있다고 해도 노는 게 아니고 돈을 버는 거라고 충분히 말씀드렸는데도 어머님 눈에는 제가 노는 걸로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인지 집에 오실 때마다 꼭 한두 가지는 걸고 넘어지시더라고요. 남편이 밖에서 힘들게 돈 벌어오는데 너는 하루 종일 컴퓨터만 하고 있냐며 뭐라 하시거나 또는 냉장고를 열어보시고는 집에서 살림을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이래가지고 자기 아들 밥이나 제대로 챙겨주는지 모르겠다고 잔소리를 하시더군요. 당연히 제가 그 소리를 그냥 듣고 있을 리가 없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저도 노는 거 아니라고 이게 전부 다 돈 버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시어머니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컴퓨터 가지고 오락이나 하는 거지 일은 무슨 일을 하냐고 하십니다. 게임도 아니고 오락이라는 단어는 정말 오랜만에 들어서 당황스러움이 몇 배였네요. 아무튼 초반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시던 시어머니가 시간이 지날수록 한 달에 두 번, 그리고 나중에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 저리 잔소리를 하시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듣는 것도 정도가 있지 슬슬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늦둥이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 연세가 제법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시니 말이 안 통할 수도 있겠다 하며 이해하려고 꽤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 인내력이라는 것도 무한하지는 않더군요.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서 결국 남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중간에서 저 요간 먹게 설명 좀 잘 드리라고요. 그랬더니 남편 역시 안 그래도 시어머니가 자기한테도 저한테 했던 이야기를 매번 하신다며 그때마다 항상 잘 얘기했는데도 말이 안 통한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일단 남편한테는 그래도 며느리인 내가 나섰어 봐야 분란만 생길 테니까 알아서 더 신경 쓰라고 하긴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만 믿고 있기에는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집에서 일하는 것만 꼬투리를 잡던 시어머니가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이제는 저희 부부의 아이 문제까지 걸고 넘어지기 시작하지 뭐예요? 일하는 걸로 잔소리해봐야 안 통한다고 생각하셨는지 집에서 놀바에 애나 가지라고 자꾸 종용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시어머니로서 한두 번 정도는 언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애 낳는 게 무슨 기계에서 마음대로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저나 남편이나 세워둔 계획이 있는 건데 계속해서 손주 타령하며 시비를 거는 시어머니를 그냥 놔둘 수가 없길래 한 번은 제가 받아친 적도 있습니다. 아이 생기면 그때부터 돈 많이 들어가서 용돈 못 드릴 수도 있다고요. 그래도 괜찮으시냐니까 그때는 또 조용해지시대요. 참 웃겼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다음에 오시면 상황은 여전히 똑같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두 달인가 시달리다 보니 슬슬 누적된 스트레스가 임계점을 돌파하길래 더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당초의 계획과는 다르게 시어머니께 제가 집에서 오락하며 버는 돈이 얼마인지 말씀드렸죠. 사실 제 수입은 끝까지 숨기고 싶었던 게 맞아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수입이 많을수록 시가 쪽에는 숨기는 게 여러모로 신상에 편하다고요. 괜히 돈 많이 번다고 해봐야 삥이나 뜯긴다며 다들 말리길래 그냥 집에서 일한다고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거기다 매달 8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용돈까지 드리니까 별 문제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끝까지 입 다물고 있다가는 화병이 나서 제 명예 못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남편 월급이 정확하게 얼마고 거기다 제 수입도 얼마인지 알려드렸어요.
제가 그렇게 많이 벌기 때문에 어머님한테 많은 용돈을 드릴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처음에는 못 믿으시겠다며 저보고 거짓말하지 말랍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한테 전화해서 바꿔드렸죠. 얼마간의 통화를 끝내신 어머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나가시면서 한마디 하시더군요.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고요. 뒷맛이 찜찜하긴 했지만 그 정도 하면 이제는 괜찮아지실 줄 알고 안심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는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살림지적이나 임신 얘기는 안 하시는데 이젠 완전히 새로운 레파토리를 꺼내시는 겁니다. 절더러 돈 좀 번다고 남자 무시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봐야 남자 기죽이는 거밖에 더 되냐면서 남자가 한번 기죽으면 밖에 나가서 되는 일도 안 된다, 뭐 이딴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시더니 결국 남편 벌이가 시원찮은 이유를 마치 제 탓이냥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추라는 건지, 돈 못 벌면 집에서 푼돈 번다고 살림에 소홀하다 난리, 돈 많이 번다고 말씀드리니 이젠 자기 아들 기죽인다고 난리,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는 겁니다. 아무리 연세 많으신 시어머니니까 하면서 이해하려는 것도 어느 정도죠. 이건 진짜 해도 너무하다 싶어 날 잡고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가슴에 쌓인 말들을 다 쏟아내며 이제는 당신한테만 맡겨두는 건 그만할 거라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도 할 말 없다면서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랍니다. 저는 곧바로 그달부터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용돈을 아예 끊어버렸죠. 그러자 바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용돈 언제 보낼 거냐는 질문에 남편은 제가 시킨 대로 자긴 모른다고, 어차피 모든 경제권은 아내한테 있으니 그쪽으로 연락하라고 하곤 끊었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왔고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앓는 소리부터 해버렸어요. 용돈 이야기 꺼내시지도 못하게 말이죠. 일단 죄송하다는 말로 시작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서 일도 그만뒀고 이세부터 가지려고 계획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용돈은 한동안 못 드릴 것 같은데 이해해달라고 그랬더니 자기도 배워놓은 말들이 있어서 그런가 한마디도 못하시고 그저 끙끙하는 소리만 내시는데 어찌나 고소하던지요. 제가 그랬어요. 어머님 뭐 언짢으신 거 있으세요? 어머님이 원하시던 게 이거잖아요. 남편보다 돈 많이 버는 건 어머님 아들 기죽이는 거라 안 되고, 그렇다고 집에서 가만히 있을 바엔 내나 가지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원하시는 그대로 하려는 건데 이번에도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어머님? 라고요. 역시나 아무 대답도 못 하시고 있길래 하실 말씀 없으면 전화 끊겠습니다 하고 바로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았네요. 물론 정말 일을 그만두고 임신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하도 생트집을 잡길래 한번 된통 당해보시라는 마음으로 그런 거였죠. 그리곤 한 일주일이 흘렀을까요? 마침내 어머님이 찾아주셔서는 어렵게 미안하다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자기도 억지 부린 거 알긴 한다고 하시면서 이상하게 저를 볼 때마다 아들 뺏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미워 보였대요. 그러면서 고작 용돈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라며 괜시리 자신 때문에 일 그만두진 말라고 하시면서 진심으로 저한테 사과하고 싶어서 오셨다고 하시는데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하죠. 그렇게 미워 보였던 시어머니가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 나도 나중에 아들을 낳아서 장가를 보낸다면 그때는 저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지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아무 잘못 없는 며느리를 잡는 건 분명히 잘못된 거 아닌가 등등 정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여하튼 진심으로 미안하다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의 마음은 받아주기로 했고, 그렇게 저희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잘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도 그 일이 있은 후로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셔서 저한테 되게 잘해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네요. 적당히 참고 적당한 타이밍에 잘 질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무조건 참는 게 능사는 아니니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저처럼 제대로 질러버리시고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